쌤이랑 오늘 배울 건 이제 다항식의 계산이긴 한데 그걸 계산하기 전에 이제 지수법칙에 대해서 알아야 돼서 앞에 나온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지수법칙, 지수가 뭔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수는 뭐냐면은 뭐 2의 세제곱이라는 값, 이런 계산이 되어 있을 때, 이런 값이 있을 때 여기를 지수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숫자를. 그럼 여기 2는 뭐라고 할까요? 밑. 그래서 이 2의 세제곱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밑을 지수에 있는 숫자만큼 곱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2를 3번 곱했다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얘랑 조금 달라요. 2를 얘는 3번 더한 거고 2 곱하기 3은 얘는 2를 3번 곱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2의 세제곱 의미는 이런 거고 여기서 말하는 지수 가지고 우리가 법칙, 약간 공식 같은 거 공부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수 법칙 크게 4가지가 있으니까 이 4가지를 꼭 암기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합법칙. 어떤 내용이냐면은 쌤이랑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해볼게요. 얼마 나올까? 얘는 2의 5제곱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합했잖아. 누구를? 지수를.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그 계산은 다 지수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름이 지수 법칙이니까. 지수를 합한 거야.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은 뭐가 같아야 돼? 밑이 같아야 돼. 밑이 같을 때 곱하기면 합법칙 쓰면 됩니다. 밑이 같은 곱셈이면은 지수를 더하면 돼요. 근데 그 이유는 쌤이 보여줄 텐데 2의 제곱 의미 뭐라고 했었죠? 2를 2번 곱한다. 그럼 2의 세제곱은 2를 3번 곱한다. 그럼 쭉 이렇게 쓰고 보니까 쌤이 2를 몇 번 곱했어? 5번. 그래서 2의 5제곱이 되는 거예요. 밑이 같은 곱셈은 지수끼리 더해주면 돼. 항상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 우리 한번 보여줬으니까 쌤이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3의 4제곱 곱하기 3의 7제곱 3의 11제곱 밑이 같은 곱셈이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되겠죠. 5의 제곱 7 곱하기 5의 세제곱 7의 4제곱 5의 5제곱 7의 5제곱. 일단 잘했어. 이렇게 둘 계산하는데 이렇게 둘 안 되고 이렇게 둘 안 됩니다. 누구랑 누구끼리만 되냐? 밑이 같은 애들끼리만 되는 거야. 쌤이 오늘 쭉 보여줄 공식 3개 더 있는데 거의 대부분 밑이 같은 애들끼리. 알겠죠? 5랑 5끼리 계산되는 거고 다 곱셈이잖아. 밑이 같은 곱셈은 지수끼리 더해주면 돼. 잘했어. 잘 봐 얘들아. 여기 7은 없는 건가요? 아니죠. 7이란 게 있는 건데 생략을 한 겁니다. 그래서 7의 1제곱 곱하기 7의 4제곱이니까 밑이 같은 곱셈은 지수끼리 더해주면 돼. 알겠죠? 그래서 합법칙 기억해주세요. 밑이 같은 곱셈은 지수끼리 더하자. 두 번째는 곱법칙입니다. 얘는 지수를 곱할 건데 얘는 조금 약간 특징이 있어. 뭐가 있으면 되냐면은 괄호가 있으면 되거든요. 쌤이 2의 제곱의 세제곱을 가지고 와볼게. 일단 뭐 배우진 않았지만 뭐 알고 있어도 곱법칙이라는 말만 들으면은 2랑 3이 곱해질 것 같죠? 2의 6제곱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되냐면은 얘는 지수를 3으로 가지고 밑을 예로 봐봐. 밑을 2의 제곱으로 가져봐. 그러면 2의 제곱이라는 밑을 3번 곱한 거니까 쌤이 혹시 이렇게 써도 되나요? 얘랑 얘랑 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야. 밑을 3번 곱했으니까 3번 곱했잖아. 그럼 얘를 풀면은 밑이 같은 곱셈은 지수끼리 다 뭐 할 거야? 더할 거잖아. 2 더하기 2 더하기 2 해보세요. 그러면 6이 나오겠죠. 그래서 곱법칙은 괄호만 신경 써주면 될 것 같아요. A 세제곱의 7제곱 A의 21제곱 괄호 있으면 그냥 곱하기 해주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차법칙. 차법칙을 이제 책에처럼 이렇게 많이 나눠서 알려주진 않을 거거든. 책은 총 3가지로 나눠져 있어. 그 이유는 이 지수법칙, 중2 때 배우는 지수법칙은 A가 0이 아닐 때, 다시 말하면 여기 숫자 뭐 마이너스가 와도 상관이 없고 뭐 플러스가 와도 상관이 없어.
분수가 더 상관이 없고 0만 아니면 돼. 그 다음에 여기 뒤에 m이랑 n은 뭐냐면은 지수. 여기 위에 올라올 숫자는 누구만 보자고 했냐면 자연수만 보자고 했거든. 쌤이 알려주는 건 자연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한 가지 더 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갈래로 풀진 않을 거고 맨 위에 걸만 문제를 풀 거고 두 가지 정도 암기를 할 겁니다. 일단 차법칙은 이거야. 2의 5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 합법칙은 곱하기 하면 되죠. 차법칙 빼기는 나눗셈 하면 됩니다. 그럼 이 과정도 어차피 2의 5제곱 2는 2를 5번 곱했다. 2의 세제곱의 의미는 2를 3번 곱했다. 그런데 나누기는 보통 곱하기로 바꿔서 풀잖아요. 그럼 이 세 개랑 이 세 개가 약분이 되기 때문에 몇 개 남아? 2개 남겠죠. 나눗셈은 지수의 차법칙 2의 5 빼기 3에서 2로 구해주면 돼. 알겠죠? 근데 여기서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2의 5제곱 나누기 2의 5제곱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기는 이렇게 단순히 1로 써 있잖아요. 쌤이랑 일단 얘로 공부를 할 겁니다. 어차피 미치 같은 나눗셈이잖아. 지수끼리 뭐 할 거야? 일단 뺄게요. 그럼 혹시 빼면 얼마 나오죠? 5 빼기 5니까 0 나오죠? 우린 2의 0제곱을 공부할 거야. 그래서 2의 0제곱은 암기해주면 돼요. 뭐로? 1로. 다시 말하면 어떤 숫자든 지수에 0이 오죠? 그럼 1로 공부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3의 0제곱이든 5의 0제곱이든 다 1로. 알겠지? 지수에 0이 있으면 1로 기억해주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얘가 더 어려운데 얘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순서가 바뀐 겁니다. 막 책에는 좀 어렵게 나와 있어. 뭐 뒤에 숫자가 크면은 막 서로 뒤집어가지고 뭐 분수에 넣는다. 뭐 적어도 나쁘지 않긴 한데 일단 쌤이랑은 얘를 차법칙 쓰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은 미치 같은 나눗셈이니까 지수끼리 뺄게요. 그럼 얼마 나와? 3 빼기 5 할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근데 쌤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여기 중등 과정에서는 지수 여기 위에 숫자에 마이너스가 못 나와. 없어. 그래서 얘를 따로 또 공부할 거야.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래서 이 마이너스는 우리가 이제 좀 변형시켜서 공부할 건데 이 마이너스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분수에서 이 분의 1로 바꿀 겁니다.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분의 1로 바꿀 거야. 그냥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줘 얘들아. 그럼 이제 얘가 올라가 버리면은 여기 뭐 쓸게요? 0 쓸 건 아니잖아. 그래서 1로 써주면 될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이 마이너스가 분의 1로 바뀌는 거고요. 그럼 남아있는 누구? 2의 제곱은 여기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봐봐. 3의 마이너스 5제곱은 얼마일까? 마이너스가 분의 1로 바뀐다고 했어. 얼마 나올까? 3의 5제곱 분의 1로. 5의 마이너스 1제곱 얼마일까? 마이너스가 분의 1로 바뀐다고 했어? 5분의 1, 그렇지. 5분의 1. 이 마이너스가 지워지면서 이렇게 올 거니까 5분의 1이겠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까지 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차법칙은 2개 좀 외워줘. 뭐냐면은 어떤 수의 0제곱은 1. 그 다음에 어떤 수의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가 와버리면 마이너스가 분의 1로 바뀌면서 이렇게 써진다. 알겠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분배 법칙인데 얘는 곱법칙이 약간 심화된 내용입니다. 어차피 생긴새는 똑같은데요. 이런 거야. 괄호야. 그래서 곱법칙을 쓰려고 봤더니 안에가 2개 있습니다. 당연히 쌤이 2개만 해준 거고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 그럼 혹시 AB 제곱의 세제곱은 얼마가 나올까요? A 세제곱, B 6제곱. 일단 잘 모르겠으면 이 의미를 해석하면 되겠죠. 왜냐면은 밑이 누군데 의미가 뭔데 3번 곱하자는 의미잖아. AB 제곱을 3번 곱해보세요. 그럼 다시 말하면 AB 제곱의 의미가 뭐야? A 곱하기 B 제곱이잖아. A가 총 3번 곱해진겨. A 세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분배 법칙은 곱법칙과 비슷하게 괄호에 있기 때문에 이 3을 이 지수한테 분배를 해줄 거거든요. 지수한테. 그래서 이 AB 제곱은 A는 지수가 없지만 1이 있는 거야. 생략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써 있을 때 이 3을 얘네들한테 분배한 거예요. 3에 1 곱하기 3이니까 세제곱. 2 곱하기 3이면 6제곱. 알겠죠? 분배 법칙은 말 그대로 분배한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뭐가 좀 어려워지냐? 숫자가 끼면 좀 어려워지거든요. 이 x제곱 y의 제곱 얼마 나올까요? 우린 저 숫자 2를 지수한테 분배하는 거야. 지수한테. 알겠지? 숫자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지수한테. 그럼 숫자한테 하는 거랑 헷갈리게 3으로 가볼게요. 우린 지수한테 줄 겁니다. 지수한테. 2랑 y는 지수가 있어 없어? 2랑 y 있지? 생략된 거지. 누가? 1이. 그럼 2는 뭐라고 쓸게요? 이 세제곱 분배되면 뭐라고 나와 여기? 2의 세제곱 8로 나와야겠죠. 그렇지. 3 곱하기 6이 아닙니다. 지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x 몇 제곱? 그렇지. 2 곱하기 3이니까 6제곱, 6제곱 상관없어. y는 세제곱. 그러니까 약간 세제곱, 4제곱만 좀 정해져 있는 것 같고 3제곱, 4제곱보다는 5제곱부터는 뭐 5라고 해도 되고 5제곱이라도 되고 상관없을 것 같아. 근데 3이랑 4만 세제곱, 4제곱 보통 이렇게 말하니까 잘 지켜주면 될 것 같고 분배 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 숫자를 지수한테 주면 돼요. 알겠죠? 총 이렇게 4개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야 뒤에 게 쉽기 때문에 뒤에 거 나오기 전에 얘가 나왔나 봐. 알겠죠? 여기도 빨리 볼게요. 이 내용은 뭐 어떤 내용이냐면은 다낭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혹시 다낭식 어떤 걸 다낭식이라 할까요? 항이 하나만인 거? 나쁘지 않아. 그럼 잘 봐. 다낭식이 약간 좀 반대말은 다항식입니다. 얘는 항이 좀 많은 거. 그럼 항이 한 개랑 많은 거 차이든 그 항이 많다. 그 많은 걸 연결해 주는 거는 더하기 빼기거든. 그래서 이런 건 항이 좀 많은 거야. 근데 이런 건 항인 거고. 맞지? 항이 2x, y, 1. 얘는 2x, y만. 그래서 이 차이점이 있는데 쌤은 추가적으로 얘까지 설명해 줄게요. 다항식은 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가 있어도 어차피 이렇게 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빼기든 더하기는 그냥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다항식은요.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당연히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항이 한 개로 압축될 수밖에 없겠죠. 2xy는 2랑 x랑 y가 곱해져서 2xy가 된 거예요. 다항식은 곱으로, 다항식은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은 이런 한 개짜리를 곱하거나 나누게 할 거야. 그럼 이거야 얘들아. 뭐 3x y 제곱 곱하기 x 제곱 y 세제곱 이런 거 푸는 겁니다. 그럼 잘 봐요. 3을 제외하고 x 곱하기 x 제곱이야. 이 내용은 앞에 거 참고하면 돼. x랑 x 미치 같은 곱셈이네. 지수끼리 뭐 할 겁니까? 더하겠죠. 미치 같은 곱셈이네요. 지수끼리 뭐 할 거야? 더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똑같습니다. 곱셈도 앞에 한 것처럼 미치 같은 애들끼리 곱하기 하고 미치 같은 애들끼리 곱하기 해주면 돼. 다만 숫자만 좀 신경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숫자라는 표현도 좋긴 하겠지만 정확한 표현은 문자, 항 앞에 있는 숫자는 개수라고 하죠. 우리는 개수는 개수끼리 곱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3이랑 1을 곱할 거니까 여기는 3이 나오겠죠. 그래서 곱하기도 그냥 이런 거 곱하기 하는 거기 때문에 지수 법칙이랑 뭐 다를 게 없습니다. 알겠지? 그럼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 뭐 2x y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x의 세제곱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돼. 얘는 이제 분배 법칙이 곁들여진 거겠죠. 쌤이랑 아까 이거 해본 것처럼 뭐라고 했냐면 지수한테 주라고 했어. 지수한테. 그럼 제곱을 1한테 뿌릴 거니까 얘는 2의 제곱 4. 얘는 x의 제곱 y의 제곱이 되겠죠. 오른쪽 이거 잘 봐야 되더라. 얘는 지금 숫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냐면은 x 1제곱 하나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 부호만 있는 게 아니고 얘는 마이너스 1이 생략된 거예요. 그럼 지금 x1한테 3을 주면 x 세제곱은 맞아. 근데 1은 아무리 몇 제곱 해봤자 무조건 1이잖아.
그냥 생각해도 돼. 근데 마이너스 1을 3번 곱했을 때 뭐가 일어나냐면은 마이너스는 홀수번 곱하면 마이너스가 안 없어지죠. 근데 마이너스를 만약에 짝수번, 뭐 2번 곱하던지 4번 곱하던지 이렇게 짝수번 곱해버리면은 플러스로 바뀝니다. 아시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홀수번 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안 없어지는 거고요. 얘 그냥 계산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숫자는 숫자,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4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 x제곱, x세제곱. 미치 같은 곱셈끼리는 지수끼리 더하자. y제곱 없으니까 그냥 써주면 되고요. 알겠죠? 이 내용입니다. 곱셈. 나눗셈은 얘랑 별 차이점이 없어. 그냥 말 그대로 나누기가 되면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두 번째 방법은 엄청 중요하진 않거든요. 뭐 어떤 방법이냐면은 일단 첫 번째가 이 설명이야. 쌤이랑 뭐 5x제곱 y 나누기 xy 하고 싶은 겁니다. 뭐 여기서 뭐 미치 같은 나눗셈의 지수의 차 이렇게 써도 되긴 하는데 보통 문제 어떻게 풀 거냐면은 지수 법칙일 때 차 법칙을 쓰는 거고요. 이런 거 다항식 나눗셈 할 때는 그냥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줘. 우리가 보통 나눗셈을 곱하기로 바꿔서 풀잖아. 그래서 이 나눗셈을 곱하기로 바꿔서 풀 건데 앞에 있는 5x제곱 y 곱하기 얘는 xy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나눗셈 해주면 됩니다. 5 나눠지는 거 없고요. x제곱이랑 여기 밑에 x 한 개 있잖아. 그럼 x 한 개 지워지겠지? y 지워질 거고. 그럼 누구 남아? x 남겠죠? 5x 끝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나눗셈이 나오면은 곱하기로 바꿔서 풀자.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2분의 3은 나눗셈이 된 결과인데 어떤 나눗셈이 진행된 결과냐? 3 나누기 2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눗셈 했을 때 뒤에 있는 숫자가 분모로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이 내용이야. 뭐 2xy를 뭐 z로 나눴어. 그럼 이 z가 어디로 간다고? 분모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나마 문제에서 원하는 의도는 이렇게 나와 있으면 너네가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y 세제곱에 xy가 있어. 그럼 이 내용은 여기 왜 분모에 들어가 있냐? 얘는 얘가 계산된 결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나누기 xy이기 때문에 xy가 분모로 들어갔다. 그럼 나누기 xy는 뭐야? 그냥 이렇게 나눗셈 해주면 되잖아. 위아래로 봤을 때 얘들아 공통부분 나눗셈 해주면 됩니다. 공통부분 나눗셈. 알겠죠? 그래서 이 제곱이랑 세제곱의 의미가 x가 2번 곱해져 있다. y가 3번 곱해져 있다. 여긴 x가 1개, y가 1개 있는 거니까 이 1개를 지워버린 거고요. 3개 중에 1개를 지워 2개가 된 겁니다. 알겠죠? 맨 마지막 내용은 곱하기랑 나누기를 합친 거기 때문에 얘는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뒤에 거 쭉 볼게. 시간이 좀 타이트하긴 한데 일단 뭐 시간이 안 되는 거는 앞에 반 친구들 건 다 풀어봤으니까 그거 강의 보내줄게. 일단 보자. 미치 같은 곱셈이네. 지수끼리 더하기 하겠습니다. 그럼 3에 3 더하기 a 더하기 1이니까 a 더하기 4까지. 그럼 이 문제는 뭐가 좀 어렵냐? 243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냐를 너네가 알아줘야 됩니다. 선생님이 좀 한번 써준 적이 있었죠? 243은 3의 몇 제곱이었죠? 243 5제곱. 얘는 솔직히 못 외우면 그냥 계속 해야 돼. 쭉 해봐야 돼. 어쩔 수 없어. 알겠죠? 그래서 3의 5제곱이 243인데 얘랑 얘랑 똑같대요. 등식이니까 똑같대. a 더하기 4랑 5랑 똑같대. a 얼마예요? 1. 괄호 쳐져 있네. 뭐 할 겁니까? 곱하기 3의 8제곱 3의 5a제곱 3의 23제곱 미치 같은 곱셈이야. 지수끼리 뭐 할 거야? 더할게. 8 더하기 5a는 오른쪽 뭐랑 똑같은 거야? 3의 23제곱 8 더하기 5a가 23이랑 똑같아야 돼요. 그럼 8이 넘어가면서 23 빼기 8이니까 15 5 약분하면은 a는 3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202번. 지금 미치 같은 나눗셈이기 때문에 셈이란 지수끼리 뺄 겁니다. 알겠죠? 쭉 빼볼게요. A 밑에다가 지수를 한 번씩 12 나누기 A 4제곱 나누기 A 2X제곱이기 때문에 12를 제외하고 다 빼주면 돼. 이렇게. 알겠죠? 끝! 그냥 법칙만 알고 있으면 쉬운 문제는 그냥 다 풀 수 있어요. 8 얘는 2X 얘가 얘래. 그럼 잘 보자 얘들아. 우리 8에다가 뭐 빼야 6대? 2. 그럼 2x가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겠죠? x 얼마입니까? 1. 그 다음에 8번. 잘 보자. 곱법칙인데 안에 내용물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분배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잘 봐야 돼. 5에는 지수가 있는 겁니다. 예, 알겠죠? 그래서 이 b제곱을 지수한테 쌤이 곱해준다고 했어. 숫자한테 곱하는 게 아니에요. 5의 b제곱, x의 a b제곱. 근데 이 결과가 얼마래? 125 x 6제곱이래. 그럼 잘 봐야 되나? 당연히 6부터 푸는 게 아닙니다. a랑 b라는 숫자를 곱해서 6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조합이 좀 여러 개 있죠? 뭐 1, 6, 2, 3, 뭐 3, 2, 뭐 더하기니까 뭐 1, 6이나 2, 3 중에 하나인데 5의 b제곱이 125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 먼저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125는 5를 몇 번 곱해주면 되지? 3번. 그치. 그럼 b는 3입니다. 그럼 b가 3이니까 a에다가 3에다가 뭘 곱해야 6이 돼? 2. 그래서 a는 2고 b는 3이니까 더하면 5. 여기도 분배 법칙 쓰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y분의 3xa제곱의 세제곱. 지수 잘 찾자. 지수 없는 건 다 1이야 얘들. 알겠죠? 그럼 바로 계산해서 올게요. 분모 뭐라고 쓸게요? 1이니까 y의 세제곱 3의 1제곱이다. 그럼 여기 숫자 뭐라고 쓸까? 3의 세제곱이니까 27. x의 a 곱하기 3이니까 x의 3a제곱. 됐어요? 얘가 문제에서 뭐라고 써있어? yc제곱 분의 bx 6제곱 써있네. 이제 옆에 좌우 비교해서 맞춰주겠습니다. 3이 c래요. b가 27이래. a는 3a가 6이니까 a는 2로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0 더하기 2 할 거니까 32.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좀 짜증나지. 문제 안에 문제가 5개가 있는 거니까 빠르게 쌤이랑 지수 법칙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밑이 같은 곱셈은 지수끼리 합 1, 2, 3, 4 더하면 24 나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땡. 1, 2, 3, 4 더하면 10 나옵니다. 두 번째, 밑이 같은 곱셈은 지수끼리 빼기. 여기 1이 있는 거죠? 5 곱하기 2 했으니까 10 있는 거지. 15에서 1 빼고 10 빼보겠습니다. 얼마 나옵니까? 4 땡. 얘는 솔직히 말하면 곱법칙, 뭐 분배법칙 상관없을 것 같아. 이 5를 다 뿌려주겠습니다. 우리 마이너스도 챙겨줘야 돼요. 지수 2한테 5 곱하면 10 맞고요. 지수 5한테 5 곱하면 25 맞고요. 마이너스를 홀수번 곱했대. 마이너스가 안 없어지는 게 맞죠? 그대로 있어야겠지? 맞았어요. 잘했어. 4번. 여기 나눗셈 곱셈은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긴 한데 일단 얘는 지금 당장 못 풀어요. 뭐가 조건이 안 맞냐? 지수 법칙은 밑이 같은 애들끼리만 된다고 했었잖아. 근데 밑이 다르잖아. 그럼 뭐 해줘야 돼? 같게 만들어줘야겠죠. 어떻게 같게 만들 수 있냐? 16이랑 4랑 2를 잘 생각하면은 4는 2의 제곱, 16은 2의 4제곱이니까 얘네들을 다 2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16 뭐라고요? 2의 4제곱, 2의 4제곱의 n제곱이니까 2의 4n제곱. 4는 2의 제곱, 2의 제곱의 n 더하기 1제곱이니까 2의 2n 더하기 2제곱.
이제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2에 미치 같은 나눗셈이니까 지수끼리 빼기 할게요. 미치 같은 곱셈인데 지수끼리 곱했으니까 지수끼리 더할게요. 그러고 보니까 2n 빼기 4n 2n 2니까 누구 남아? 얘도 참이죠. 그럼 마지막 5번 가보겠습니다. 5번은 멍석에 다 깔렸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미치 같은 곱셈은 지수끼리 합. 그럼 잘 봐, 얘들아. 너네가 이 2n 더하기 1의 의미를 좀 알아줘야 되는데 2n 더하기 1은 뭐냐면요. n에다가 너네가 아무 숫자 하나 넣어봐. 뭐 여기선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까 자연수 아무 하나 넣어볼게. 1 넣으면 3, 2 넣으면 5, 3 넣으면 7, 4 넣으면 9. 어떤 느낌이냐? 여긴 무조건 홀수입니다. 더하기 1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1을 홀수분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얘는 1이 아닙니다. 틀렸어요. 이거는 이제 컴퓨터가 아니지 뭐 휴대폰 용량도 마찬가지로 뭐 저장 매체의 용량, 뭐 기가바이트, 뭐 메가바이트 이거 내용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실제로 아마 있는 내용일 거야. 문제는 뭐냐면은 1킬로바이트는 2의 10제곱 바이트라고 설명이 써 있고요. 1메가바이트는 2의 10제곱 킬로바이트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용량을 제일 작은 바이트로 바꾸고 싶은 건데요. 문제는 20메가바이트를 바이트로 바꾸고 싶대요. 그럼 쌤 일단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해볼게요. 잘 봐. 1메가바이트가 2의 10제곱 바이트라고 했잖아요. 그럼 쌤 여기서 이 2의 10제곱 킬로바이트가 이 의미지 않아? 이들 같은 의미 맞죠? 근데 1킬로바이트는 얘래. 그럼 그대로 바꿔 써볼까? 문제 준비 끝? 1메가바이트는 2의 10제곱 킬로바이트인데 바이트로 바꾸면은 2의 10제곱, 2의 10제곱 바이트래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20메가바이트네? 그럼 20메가바이트는 어떻게 만들어? 여기다가 20만 자연스럽게 곱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도 20 곱하고 여기도 20 곱할 거니까 결국 20메가바이트는 20 곱하기 2의 10제곱 곱하기 2의 10제곱 바이트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얘를 굳이 어떻게 써달래? 10 곱하기 2의 머시기로.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20을 이렇게 10 곱하기 쪼개줘야 될 것 같아. 20을요 10 곱하기 뭐로 쪼갤 수 있냐? 10 곱하기 2로 쪼갤 수 있겠죠? 문제는 얘랑 얘를 하나로 곱하기 해달라고 하는 거고 계산해달라고 하는 거고 미치 같은 곱셈이기 때문에 지수끼리 다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1 신경 써주시고요. 1, 10, 10이니까 21로 써주면 되겠죠. K는 21입니다. 잘 보자. X는 쉬워요. 3의 6제곱 곱하기 3의 6제곱 곱하기 3의 6제곱. 미치 같은 곱셈은 지수끼리의 합. 근데 이 내용이 좀 어렵고요. 나중에 이제 뭐 심화된 문제로 같이 연결돼서 나오긴 하는데 3의 6제곱을 3번 더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어렵죠 조금? 잘 박으면 3 더하기 3 더하기 3하면 얼마 나올까요? 9. 혹시 어떻게 9 나왔죠 우리? 더했어 실제로? 그러면 더하기를 이제 배우면 그 다음 뭘 배우지? 빼기 배우고 그 다음 뭐 배우지? 곱하기 배우죠? 3을 3번 더한 거야. 어떻게 해석해? 3을 3번 더했으니까 3 곱하기 3 해주면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 3의 6제곱을 3번 더했기 때문에 얘는 뭐랑 결과 같냐? 3의 6제곱에다가 3 곱한 결과랑 같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3의 7제곱이 되겠죠. 됐어요? y, x 빼달래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이거를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 답을 a로 쓰는 형태야. 그래서 답이 a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너네 2의 4제곱을 여기다 대입하지 마시고 얘를 한번 계산해 볼 건데
일단 이 둘은 밑이 같기 때문에 바로 계산해 볼게요. 밑이 같은 나눗셈이니까 지수끼리 빼기. 우리 마이너스 해본 적 있는데 마이너스 뭐로 바뀐다고 했죠? 분의 1로 바뀐다고 했죠? 그러면 어디가? 밑으로 내려가야겠죠? 근데 문제는 얘를 A로 써달래요. A로. A는 2의 4제곱인데 얘는 이게 밑이 2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또 바꿔줄 겁니다. 어떻게 해요?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에 4제곱 분의 1까지 2의 8제곱 분의 1이 되겠죠? 그럼 2의 8제곱 분의 1이고 쟤는 2의 4제곱이야. 그럼 쌤은 2의 8제곱을 혹시 이렇게 써도 되려나? 2의 8제곱은 말 그대로 2의 4제곱을 제곱해주면 되잖아. 우리가 8제곱을 2의 제곱에 4제곱 한 것처럼 8제곱은 2의 4제곱을 제곱해도 되잖아요. 근데 2의 4제곱이 얼만데? A라며. A 제곱분의 1로 써주면 됩니다. 230번은 같은 내용이어서 일단 쌤이 강의 보내줄 테니까 그거 한번 풀어보고 모르면 틀려도 돼. 알겠죠? 시간이 좀 부족해서. 얘 볼게요. 얘도 진짜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얘는 뭐냐면은 몇 자리 자연수인지 궁금한 내용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거야. 너네 3 곱하기 1000 해봐. 얘는 3000이 나오죠? 그럼 이런 숫자가 몇 자리 자연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네 자리 자연수죠. 이런 거. 그럼 다시 가면 8 곱하기 10의 5제곱. 이런 건 몇 자리 자연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10의 5제곱은 어떻게 너네가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이 1000이 10을 3번 곱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10의 거듭제곱수를 좀만 생각해보면은 10의 거듭제곱, 이 지수 숫자만큼 공의 개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계산은 10의 5제곱이니까 공이 몇 개 있는 거예요? 5개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당연히 앞에 1이 있겠죠? 근데 거기다가 얼마 곱한다고? 8 곱한대.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10의 거듭제곱에다가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으면은 1은 효과가 없어요. 1은 사라지는 게 맞아. 왜? 1에다가 얘를 바로 곱할 거잖아. 그럼 1이 뭐로 바뀌겠어? 8로 바뀌겠죠. 그럼 이 생김새에서 뭐를 물어보는 거야? 여기서 몇 자리 자연수인지. 그럼 잘 봐요. 공이 5개 있으니까 1, 2, 3, 4, 5는 이미 차지했고 앞에 8이 한 자리 자연수니까 한 자리 자연수에 5자리 더해서 6자리 자연수가 되겠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32 곱하기 10의 10제곱 얘를 다 쓰지 마시고요. 어차피 공이 몇 개 있다고? 10개. 그럼 1부터 10자리 자연수까지 차지할 거고 여기 1이 있지만 이 1은 132랑 곱해져서 이렇게 바뀔 거니까 여기는 3자리가 있겠죠. 그래서 132의 3자리 자연수랑 10의 10제곱인 공 10개랑 더해서 몇 자리가 되는 거예요? 13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 얘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누구요? 10의 거듭제곱. 그럼 저기서는 10의 거듭제곱 안 보이는데? 그럼 우리는 10의 거듭제곱의 특징들을 알고 있죠? 10의 거듭제곱은 2랑 5의 개수가 같아야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의 7제곱이랑 5의 4제곱이잖아. 쟤를 잘 조합해서 10의 몇 제곱을 만들 건데 둘의 숫자가 같아야 만들 수 있어. 다시 말하면 2의 7제곱으로 기준하면 안 되겠죠? 5의 7제곱이 안 되니까 그럼 누구 기준? 작은 애 기준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5의 4제곱이니까 여기도 2의 4제곱. 그럼 여기는 2가 아직 3개 남았죠? 여기까지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 계산이 이 계산이고요. 여기를 보면은 2랑 5의 개수가 4개로 맞춰졌으니까 10의 4제곱. 앞에는 2의 세제곱이니까 8. 그럼 쌤이 어떻게 하자고요? 얘는 뭐 계산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공이 4개 있다. 4자리. 8은 한 자리 자연수니까 한 자리 더하면 5자리 자연수가 되겠죠.